이러한 이제 당화혈색소, 평균혈당과 공복혈당, 식후혈당을 이제 시사하는 당부와 검사 결과의 결과,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가지 이상을 만족을 하게 되면 당뇨병을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될 수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인하대병원에서 당뇨병, 갑상선 질환, 뇌하수체 질환, 기타 내분비 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내분비내과 조용인입니다. 네, 당뇨병이란 쉽게 말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질환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는 이제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당뇨병, 우리가 성인에서의 당뇨병은 2형 당뇨병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형 당뇨병은 크게는 이제 인슐린 분비 기능의 감소,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혈당이 상승하게 되고, 혈당이 일정 이상 상승하게 되면 소변으로 이제 당이 나가기 때문에 소변에서도 당이 올라가게 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을 이제 당뇨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흔히 이제 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를 이제 파괴하는 이 자가 면역 체계 이상 활동으로 이제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배경도 이제 어느 정도 당뇨병의 발생에 기여를 하고 있고, 이런 유전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자들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 당뇨병 발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당뇨병을 이제 진단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당뇨병의 정의와 같이 혈당이 상승한 상태를 이제 진단을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당뇨병도 똑같은 이제 2형 당뇨병 안에서도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공복혈당이 이제 주로 높이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어떤 분은 식후혈당만 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한순간의 혈당만으로 대개는 판단은 하진 않고요. 8시간 이상 공복인 상태, 그래서 공복혈당이 일정 이상 상승하는지, 그리고 이제 식후혈당이 올라가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당부와 검사를 해보게 되는데, 일정량의 이제 포도당을 섭취한 후 2시간 정도 있다가 혈당을 체크했을 때 혈당이 일정 이상 상승하는지,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이제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의 지표에 해당이 되고요. 이 평균 혈당이 일정 이상 상승하는지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흔히는 이제 당화혈색소가 이제 평균 혈당을 반영하긴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좀 부정확하게 이제 측정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당화혈색소, 평균 혈당과 공복 혈당, 식후혈당을 이제 시사하는 당부와 검사 결과의 결과,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가지 이상을 만족을 하게 되면 당뇨병을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하지 않더라도 이 당뇨병과 관련된 전형적인 이제 증상이 있으면서 혈당이 200 이상 측정이 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당뇨병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을 시사할 수 있는 좀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것이 다음 단요 다식,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목이 말라하게 되고, 음식을 먹게 되는데 체중은 감소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당뇨병에서 우리가 전형적인 증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증상은 우리 혈당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을 때 이 소변으로 당이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되면서 탈수가 일어나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혈당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지 않은 일반적으로 당뇨가 진단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에 있어서는 이제 예방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 이 생활 습관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식이 조절, 음식에 대한 조절과 운동에 대한 조절을 통하여서 적절한 이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췌장에 가해지는 부담, 췌장에서의 이런 능력에 대한 부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사람마다 비록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이런 췌장에 대한 부담을 얼마나 잘 줄여줄 수 있느냐가 결국 이제 당뇨병을 예방하고 잘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식사 조절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열량이 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섭취한 열량이 과하지 않아서 자꾸 몸 안에서 열량이 남아서 그것을 지방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 상황을 이제 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한 효과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운동을 통하여서 근육을 더 늘리고 하는 것들은 더 많은 열량을 소비를 해서 우리 몸에 이제 남는 열량을 줄이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주된 목적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적절한 운동, 내가 즐겁게 꾸준하게 이제 습관처럼 할 수 있는 운동을 통하여서 당뇨병 예방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당뇨병이라고 하는 질환은 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료를 보고 환자분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약들을 제시를 하고 권유를 드리지만 결국 그 약을 복약하고 그다음에 식사 관리, 운동을 통하여서 관리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환자분들 이제 본인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내 몸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서 혈당을 낮게 유지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나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고 삶의 질을 증진하고 평균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이제 마음에 새겨주셔서 내 관리를 더 열심히 해준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당뇨병을 더 잘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